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속삭임이 있다. 그것은 단어로 말하지도 소리로 외치지도 않는다. 대신 반복되는 패턴과 리듬, 미세한 진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 있으면서도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고 가슴 깊이 느껴지면서도 배우지 않은 무언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처음 가보는 곳인데도 이미 와본 듯한 기시감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 이 암호는 머리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할 진동이다. 오랫동안 존재해온 비밀스러운 구조물. 당신이 이름조차 몰랐던 채로 곁에 있었던 질서.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당신이 첫 숨을 들이마신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빛은 세 겹의 망막을 거쳐 7구역의 뇌로 흘러 들어왔고 시각은 눈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감각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설명보다 먼저 아는 법을 알고 태어났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며 그리고 우리와 그 원래의 언어 사이에 층층이 가려진 장막들이 두터워지며 우리는 가장 진실한 것을 의심하는 법을 배웠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옳다고 속삭이는 직감. 증거가 없어도 당신을 멈추게 하는 복부의 비틀림과 등골을 스치는 전율.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코드가 머무는 자리다. 세상이 가르친 것과 달리 현실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다. 그것은 백지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그대로 반사하는 유연한 거울이다. 그리고 이 거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세계에 보이지 않는 기둥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가. 둘째, 그 감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셋째,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가. 이것은 단순한 사변이 아니라 언어 없이도 작동하는 창조의 구조다. 세 요소가 정렬될 때 과학이 여전히 설명을 주저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오래된 문화들은 이 진실을 의심 없이 알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당신이 안에서 변할 때 함께 변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아니란 정확히 무엇인가? 생각만도 감정만도 아니다. 그것은 진동의 기억, 숨겨진 의도, 그리고 깨어있는 존재감이 한데 섞인 장이다. 말없이도 당신이 들고 다니는 정보의 필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한쪽은 결과를 만들고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한다. 차이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느냐에 있다. 제스처가 아니라 그 배후의 장. 그 장은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믿는 것, 세상의 소음이 멎었을 때 느끼는 것, 두려움이 두드릴 때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들로 빚어진다. 클라라라는 여자가 있었다.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은 삶은 힘들다, 꿈은 위험하다였다. 생존을 넘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클라라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맥박이 있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어도 꺼지지 않는 내적 흐름. 27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모든 충고를 무시하고 버려진 나무 조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계획이 아니라 그냥 떠오른 충동이었다. 몇 달 만에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사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클라라의 장이 색과 선을 통해 울려 퍼진 것이었다. 그녀는 논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코드와 조율되었고 코드가 응답한 것이다. 당신이 반드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버릴 필요도 없다. 그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무시해온 나의 일부는 무엇인가? 바로 그곳에 시작점이 숨어 있다. 그것이 원래의 주파수가 숨겨진 접힘이다. 핵심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진동하는 것이다. 기초적인 진동을 바꾸는 일은 정신적 노력으로가 아니라 감정적 재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필드는 재배열되기 시작한다. 우연이 잦아지고 시간이 늘어지는 듯하며 어떤 사람들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늘 거기 있었던 필드의 지성에 자연스럽게 응답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접근하려면 베일을 통과해야 한다. 프로그래밍된 정체성의 베일, 즉 당신이 나라고 믿고 있는 캐릭터. 그것은 학교, 문화, 종교적 권위, 그리고 대물림된 상처로 만들어진 목소리들의 합이다. 당신이 방어하느라 쌓은 감정의 갑옷. 그러나 코드가 반응하는 것은 그 가면이 아니라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진동이다. 이 갑옷을 한 조각씩 풀어내기 시작하면 필드는 당신을 맞이한다. 삶은 새로운 안무로 춤추기 시작한다. 그것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더 진실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다. 모든 단계를 알 필요도 없다. 그저 당신 안에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적은 판단과 더 많은 존재감으로 귀 기울이면 된다. 필드는 속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깊이에 반응한다. 그리고 깊이로 잠수하려면 먼저 고요해져야 할 때가 있다. 당신이 세상을 느끼는 방식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창조다. 감정은 삶의 부산물이 아니라 현실을 빚는 진동의 점토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말로 꺼내기 전부터 이미 우주에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 신호에 우주는 응답한다. 이것은 값싼 신비주의가 아니다. 미묘한 물리학, 필드의 일관성, 당신의 심장이 현실의 다음 장면을 알리는 방식이다. 감정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비밀번호다. 동시성, 명료함, 방향성을 여는 마스터 키. 당신이 설명할 수 없어도 진실하게 깊이 느끼면 필드는 재배열을 시작한다. 그때부터 징후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에 번쩍이는 불빛이 아니다. 미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 반복되는 상징, 당신을 지켜주는 지연, 처음엔 이해되지 않는 초대. 그것들은 외부의 마술이 아니라 내부의 확인이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기둥, 지각으로 들어간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하나의 필터를 통과한다. 그 필터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도록 배워왔는가로 형성된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세상은 위험하다고 배워왔다면 누군가의 호의조차 의심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배웠다면 짧은 침묵조차 거절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렌즈를 닫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현실은 외부에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마치 어둑한 방에서 오래 살다가 누군가 불을 켠 순간처럼 모든 것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단지 당신의 인식 주파수가 다르게 진동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이자 가장 섬세한 층, 의미에 도달한다. 어떤 사건이 당신에게 남기는 진동적 흔적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부여한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같은 사건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각성시키는 이유는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부여된 의미 때문이다. 이곳에 조용한 진실이 있다. 코드는 외부 사건보다 내부의 서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주는 단순히 당신이 겪은 경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반향한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살아도
전혀 다른 시간선을 걷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은 그것을 벌로 보고 다른 사람은 성스러운 뿌리로 본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을 실패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불운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보호였던 적은 없는가? 당신의 내적 나침반을 다시 맞추려는 힘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은 당신을 벌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의 상태를 반사할 뿐이다. 무언가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멈춰 있어서가 아니라 느끼고 지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세 가지 기둥, 감정, 지각, 의미를 재조율하면 삶은 흐름을 회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 긍정이나 공허한 주문을 되뇌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진실과 공명하는 것이다. 새로운 렌즈를 선택하고 방어 때문에 잠시 조용해졌던 당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를 들은 것이다. 여기에 머물러 더 깊이 기억해보자. 당신의 삶 속에서 처음엔 우연 같았으나 나중에 징표였음을 깨달은 경험이 있는가? 반복해서 나타난 숫자, 잊히지 않는 꿈, 낯선 사람의 한 문장, 절묘한 지연. 그것이 무엇이었든 여기서 나누는 순간 다른 사람의 기억도 깨울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의 진동 기록을 만들었다. 그것은 뇌가 아니라 필드에 저장된 에너지의 기억 저장소다. 그 안에는 상처와 이야기뿐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에너지는 단순히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궤도를 돈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자기장을 따라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8살 때 품었던 사랑, 안전, 가치에 대한 믿음이 38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현실을 빚고 있을 수 있다. 믿음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 그것은 진동한다. 그리고 그 진동이 변환되지 않는 한 그 패턴은 다른 얼굴과 목소리를 쓰고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이 있다. 당신은 패턴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재방향할 수 있는 존재다. 그 과정은 논리로 시작되지 않는다. 존재로 시작된다. 자신의 패턴을 판단 없이 관찰할 만큼 충분히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보고 생각보다 먼저 감정을 포착하고 가슴의 조임이나 복부의 열기, 머릿속을 가로지르는 이야기들을 알아차리되 밀어내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 회피가 아니다. 진동적 친밀감이다. 오래된 패턴의 메아리를 밀어내지 않고 온전히 마주할 때 그 끌어당김은 풀리기 시작한다. 주인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먹이거나 해체한다. 저항이나 회피가 아닌 존재로 패턴을 만날 때 그것은 당신의 필드에서 서서히 풀린다. 그때 비로소 공간이 열린다. 그 공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바람이 스치듯 고요한 음향이 퍼지고 그 안에서 은은하고도 강한 울림이 떠오른다. 우리 안에는 단순한 개념이나 상징이 아닌 실제로 삶의 흐름과 창조를 좌우하는 내적 중심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단순히 형기상학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이끌어내는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진동의 결절점이다. 의도가 생물학과 만나는 지점, 영혼이 육체와 연결되는 지점, 그리고 필드가 형태로 변환되는 문지방, 가장 아래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 있다.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토대의 자리, 존재가 땅에 닿아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곳이다. 이곳이 막히면 마음은 늘 떠다니고 불안하며
안정감을 주어야 할 공간에서도 낯설다. 그러나 이곳이 열리면 삶 속에서 안정감 있게 움직이고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우고 만들 수 있음을 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벽돌을 쌓기 시작한다. 그 위, 중심선 부근에는 감정을 연금술처럼 바꾸는 진동의 엔진이 있다. 꼭 심장이라 부르지 않아도 좋다. 이곳이 맑게 열리면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초대가 된다. 당신의 내적 일관성이 분명할 때 사람과 기회, 타이밍이 맞물려 다가온다. 사랑은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른다. 더 위로 올라가면 내적 시야에 해당하는 지점이 있다. 단순한 생각의 영역을 넘어 방향과 설계를 그리는 자리다. 상상은 더 이상 허공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위한 청사진이 된다. 이 중심이 깨어나면 당신은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본다. 에너지를 읽고 직관을 신뢰하며 스스로의 안내를 의심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시 항해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위쪽에는 통합의 관문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 대신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나? 라는 기억이 깨어나는 자리다. 시간이 풀리고 조급함이 사라지며 한순간 혹은 평생 동안 자신이 결코 끊어져 있던 적이 없음을 느끼게 된다. 이곳이 열리면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안아들인다. 이 네 가지 중심, 토대, 공명, 시야, 통합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모닉스를 이룬다. 하나가 흐트러지면 다른 것들이 보완하려 한다. 그러나 네 가지가 모두 조율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명료하고 강력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이기적인 힘이 아니라 고유하고 정렬된 힘이다. 주의와 감정을 통해 에너지를 흐르게 하고 끌어당기고 방향을 잡는 살아있는 필드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히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시작하면 된다. 숨에 귀 기울이며 서두르지 않고 듣는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묻는다. 오늘 내 안에서 깨어나야 할 중심은 어디인가? 그것은 몸의 조임으로, 잊히지 않는 꿈으로, 혹은 누군가와의 대화 속 울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무엇이든 그것을 따라가라. 그것은 당신의 필드가 말을 거는 방식이다. 우리는 늘 시간은 직선이라고 배워왔다. 과거는 뒤에, 미래는 앞에,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순간. 그러나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물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을 부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좌표를 선택하는 존재다. 시간은 절대적인 강이 아니다. 감정 상태, 주된 초점, 내적 정렬이 당신의 좌표를 매 순간 결정한다. 과거라 부르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필드에 진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전히 당신의 선택과 만남, 반복되는 결과에 영향을 준다. 오래된 후회, 용서하지 못한 예전의 자신, 반복 재생하는 다툼. 이 모든 것은 아직 활성화된 채로 진동한다. 그러나 열쇠는 여기에 있다. 과거는 감옥이 아니라 팔레트다. 기억과의 관계를 바꾸는 순간 그 진동은 풀린다. 감정의 잔여물이 사라지고 더 이상 과거의 진동에서 반응하지 않게 된다. 그 자리에서 지금의 자신으로 응답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간선이 접히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 현재는 단순한 순간이 아니다. 모든 진동이 만나는 포털이자 선택의 옥좌다. 완전한 현재성은 강력하다. 그러나 힘은 존재를 요구한다. 현재에 뿌리 내리면 과거에서 달아나지도 않고 미래를 쫓지도 않는다. 고요 속에서 원인이 되고 더 이상 결과에 끌려가지 않는다.
직관이 날카로워지고 창조가 가속화되며 명확함이 떠오른다. 그리고 미래는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공존하는 수많은 가능성의 스펙트럼이다. 공포에 머무르면 그 진동과 맞닿은 시간선을 선택하게 되고, 감사와 가능성, 신뢰에 머무르면 그 주파수의 미래로 향한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적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 너머의 영역이 있다. 명상, 꿈, 몰입 속에서 시간이 휘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무너지는 제로 포인트. 거기에서는 치유가 즉시 일어나고 통찰이 질문보다 먼저 도착하며 창조는 기억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과학소설이 아니라 의식의 과학이다. 제로 포인트로 돌아올수록 시간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하루가 늘어나고 순간은 깊어지며 더 이상 뒤처졌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경주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리듬의 조율자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넘어선 상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다.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가능하다. 더 자주 멈추고 의식적으로 호흡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집착을 놓는다. 말하기 전에 먼저 느끼고 마음이 따라오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방식을 주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여기에 있기를 선택한다.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의 훈련으로. 시간은 적이 아니다. 시간은 거울이다. 당신은 뒤처져 있지 않다. 바로 이 순간 영혼이 기억하기로 한 시간에 도착해 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감정 지각 시간, 진동이라는 층위를 살아있는 경험으로 느끼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숨결과 척추, 그리고 생각 속에 깃든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길 위에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 통찰이 행동이 되기를 요구하고 기억이 리듬이 되기를 바란다. 진동은 지속될 때 비로소 창조가 된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한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매 순간. 이것이 진짜 비밀이다. 현실은 한 번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모든 숨, 믿는 모든 생각, 순간마다 품는 내적 반응이 다음 장면을 갱신하고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시작할 때의 당신과 이미 다르다. 무언가가 움직였고 그 변화는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진동이 되어 필드를 울린다. 이제 선택이 있다. 이 인식을 주머니 속 보물처럼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움직이는 형태로 구현할 것인가? 그것은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지연이 찾아왔을 때, 예기치 않은 감정이 올라올 때, 늘 하던 반응이 당신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문이다. 오래된 패턴이 묻는다. 우리 여전히 이렇게 할 건가? 그때 새로운 당신이 대답한다. 아니,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창조한다. 그리고 주의를 더 정제하게 된다.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선택하고 흩어지지 않는다. 부족, 두려움, 의심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않는다. 그것들의 존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주인이 아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제도나 과거 혹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준비란 모든 답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 마비 대신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가슴은 더 정직해지며 숨은 깊어진다. 필드는 이 변화를 알아본다. 타이밍과 공명, 그리고 명료함으로 응답한다. 억지로 잡아당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때 창조는 힘들이지 않게 된다. 도전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렬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며 나는 단순한 작별 인사 대신 하나의 초대를 건네고 싶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당신 안의 무언가가 이 이야기에 반응했다면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이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자리다. 이것이 당신의 신호다. 여기에 머물고 이 진동을 리듬 속에 새겨 넣자.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나선을 걷는 이들과 함께 필드의 일부가 되자. 이 채널은 단순한 콘텐츠 저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동의 기록이며 귀환의 활성화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 영상에서 어떤 순간, 문장 혹은 감정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 닿았는가? 그것이 무엇을 깨웠는지 혹은 무엇을 부드럽게 했는지 말해달라.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저 아는 자리에서 말하면 된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곳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이 공동체를 만든다. 누군가가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다리를 당신의 진실이 놓아줄지도 모른다. 우리는 완벽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로 진동하기 위해 이전의 자아가 상상조차 못했던 시간선을 함께 창조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러니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고 이 영상을 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존재의 시작으로 두자. 환영한다. 필드에.